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진행하고 있는 고교신문 10답, 오늘 경기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밴드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좀 익숙하실 거고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를 드리면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대입 쪽에서는 서영고 소송을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고입 쪽에서는 또 특목 자사고 역시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벌써 13년 차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쌓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 설명회도 그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제 중3 혹은 중2 대상으로 해서 고교 선택을 도와드리는 데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경기고등학교 말씀드릴 건데 아직 1학년이라서 학교 생활에 좀 전반적인 플랜이 안 그려지시는 경우에는 이제 도움 받으시고자 시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입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22년도 입시 결과를 좀 바탕으로 경기고등학교가 입시에서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목들, 사탐, 과탐, 그다음에 국영수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 학교의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고 그러자면 학교 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말씀 드리고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고유 프로그램들 안내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설명에는 조금 다른 설명을 차별화되는 게 뭐 다른 내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입시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하는 설명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수집하신 자료, 개인 자료를 거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자료라기보다는 일단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고를 졸업하고 대입에 성공한 학생들의 이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확실히 될 거고요. 장점은 실제로 고등학교 다닌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현장감이 있고 가감 없는 부분 전달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화하기 어려운 측면 그런 건 이제 좀 보완을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입시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고등학교 생활이 미화되고 합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핫플 리뷰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입시 전문 웹진이죠, 웹진.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서울대 합격자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베리타스 알파가 이렇게 집계를 하고, 뒤에서 보시는 이제 의원실,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국정감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의원실 자료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22년 자료를 보면, 여기는 지금, 네, 경기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리타스 자료를 보면, 한 최근 3년치, 한 4년 전 거까지는 경기고가 자료가 있는데, 최근 자료는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고등학교의 어떤 레벨,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 레벨을 평가할 때, 물론 뭐 이제 요새 이제 의대 쏠림이 워낙 심각해서 의대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때, 서울대를 뭐 이제 평균적으로 수시입니다. 이거 어쨌든 수시로 보내는 숫자가 한 30명 이상 꾸준히 가는 학교가 이제 뭐 A그룹, 그다음에 20명 이상 가는 학교 B그룹, 10명 이상 가는 C그룹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레벨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대체로 이제 뭐 보통 이쪽에서 대치 쪽에서 보통 서울고, 뭐 경기고, 서울 단대부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경기고 뭐 이렇게들 놓고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유치를 잡으셔야 되는 단대부고는 이쪽, 단대부고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17명, 16명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그 경기고 입장에서는 경기고 유치 좀 잡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보통 비교원 오진 단대부 같은 경우는 17명이니까 물론 이제 의치안 또 따지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략 뭐 이제 그 4그룹과 3그룹 정도 중간 네. 그렇게 이제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1년도 자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경기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단대부는 16명 정도 갔죠. 다음 그럼 이제 요거가 좀 이제 나와서 요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건 이제 지역 내의 신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경기고가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수시로는 6명이 갔고 정시로는 16명이 갔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22명이 갔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갔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화면과 내용이 안 맞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네, 일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22명을 갖고 경기고는 수시 6명, 정시 16이 간 걸로 돼 있고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3명 가고 17명 간 걸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정시가 서울대가 한 10% 정도 늘어나면서 이쪽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수능이 센 학교들이니까 센 지역이니까 이제 정시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수시에서는 특별히 뭐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하는 것은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요 수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두 학교 어쨌든 한 10명 이내로 가죠. 10명 이상은 잘 못 가는 학교 이렇게 이제 자꾸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시형 학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의치안을 놓고 봐도 물론 여기는 경기고에 이제 의치안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치안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네, 정시로 보내는 학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학교가 뭐 정시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시 쪽에서 이 정도를 그렇게 내신이 불리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의 일단 요거는 뭐 학교 그 브로셔라든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잡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회란 명칭들이 붙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수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과중이죠. 먼저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목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복부에서 요새 뭐 세특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과적인 내용들이 수문화생 내용, 그 물화생지 내용들이 잘 채워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이과 쪽에서는 특화된 학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D그룹 좀 분류를 했던 D그룹은 제가 보통 서울대를 5명에서 10명 정도 가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5명에서 10명 정도 가는 학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큰 틀에서 보셨을 때 요 수시로 놓고 봐서 요 그룹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의치안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C그룹하고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어떻게 나누는 거냐? 제가 나누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생기부 블라인드를 하게 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학교 이름이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학교 모르지 않겠냐. 근데 이제 생기부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어느 학교인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기고 정도 돼서 일단 생기부가 이제 기존 입학사정관들 이거 쓸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객관적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표준 편차를 보는 겁니다. 표준표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A그룹, 그러니까 수시로 30명 이상 가는 학교, 뭐 대표적으로 하나고나 외대부고가 되겠죠. 뭐 문과에서는 대원외고 될 거고요. 그런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되게 작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급수가 내려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죠.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네, 그만큼 이제 학력 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고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건 제가 올해 다 아시는 사이트긴 한데 좀 가서 보면 이게 경기고죠. 이게 학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뭐 다 이제 공개된 자료가 많이들 다니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뭐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 학년 한 학년 350명, 5, 60명 정도씩 있는 학교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표준 편차 가보면 여기 학업 성취 사항이 나와 있고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이트가 맞겠네요. 네, 여기로 가서 다시 공유를 하고 예를 들어 여기
그 허업 성취사항 같은 걸 보면 요걸 이제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역할하고 나오네. 잠시만요. 이제 여기 학생들 성취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거예요. 표준 편차. 요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A그룹 학교 애들은 이게 한 자릿수예요. 그리고 이거다가 급수가 떨어질 때마다 대략적으로 5 정도씩 커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뭐 21년 거 아직 20년 건 안 나왔겠죠. 21년 거 보시면 표준 편차가 지금 대체로 뭐 차이 있으면 20 안팎으로 나오죠. 뭐 여기 지금 항상 25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럼 20 안팎이면 저희가 아까 이제 분류표에서 보셨다시피 대충 한 4그룹 학교 정도 되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정시형 학교라는 게 왜 드러나냐. 여기 보시면 어쨌든 20 안팎이잖아요. 뭐 25까지 나오지만.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가 아마 커질 거예요. 17, 그죠? 25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죠.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제 수학도 아까 작았었는데 꽤 커졌고요. 그다음에 3학년 가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네, 여기 뭐 30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내신을 버린 애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이제 전형과 뭐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이제 표준 편차가 조금씩 커지긴 하는데 여긴 정말 눈에 띄게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25 이상 거의 30까지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정시형 이제 바로 이제 정시형 학교임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도 이 학교가 대략 어느 정도 학교구나라는 거를 수준이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제가 화면을 좀 확인하고 갈게요.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 화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저희가 일단 D그룹이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D그룹에서 상위권을 봐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뭐 대략적으로 의치하는 좀 제외를 하고 한 1점 중후반까지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고 물론 이게 뭐 2점 초나 2점 극초가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보편적인 선. 그 다음에 연세대가 2점 중후반, 고려대가 한 3점 안팎의 3점 한 초, 최저가 이제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서성, 한중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중학생이라서 내신 때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1점 중후반이라 어쨌든 앞자리 1점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4%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한 학년이 뭐 350명 정도, 뭐 300 좀 적은 학년도 있고 많은 학년이 이제 350으로 잡는다면 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제 한 14등 정도까지, 14, 5등 정도 때 아마 뭐 그 정도까지가 이제 아마 이제 전교에서 문이과 합쳐서 서울대를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점 중후반은 뭐 어차피 어쨌든 앞자리가 2점대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한 11% 조금 타이트한 11%면 몇 명인가요? 350명 잡으면 한 38, 9등, 36, 7등 정도까지가 써볼 수 있다. 예, 간다는 건 아니고요. 고대 같은 경우가 아마 한 3점 초반 정도까지. 3점 초반이면 뭐 한 11% 중간이니까 뭐 15% 정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대략 한 50등권 근데 이제 뭐 앞에 애들도 의치하는 빠질 테니까 그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야지 여기서 이 정도 학교들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패턴 가게 되면 뭐 좀 솔직히 이런 애들은 뭐 직윤 갈 수 있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이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일단 지원 라인 잡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는 조금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다 그 개인 차이가 나는 게 뭐 수시가 얼마, 정시 점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 뭐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선이 어디냐, 재수를 감사 어디까 쓸 거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적으로 이게 딱 정형화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대략 이 정도를 잡는다. 그다음에 1점 중후반 가면 이렇게 뭐 이쪽에 이제 이과네요. 이과고 문과. 2점대 넘어가면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서울대 쓰는 경우도 있긴 있죠. 본인이 이 지식부 같은 경우 아마 수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2점대 넘어가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자꾸 2점대나 뭐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그 밑은 어떻게 되느냐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 밑은 사실은 학생들이 수시보다는 사실은 정시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좀 드러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카이 서성을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원하는 과들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정도 때 친구들은 정시에서 서성 이상을 갈 수 있을 수능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수시에서는 이 정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별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1학년은 일단 통산인데 수업 듣기와 노트 필기, 모의고사 지출 여기서 일단 범위를 잡는다고 하고요. 2학년 이후에 7개 과목인데 뭐 이제 이거는 졸업생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가 지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뭐 명시적인 지정은 아니어도 아이들을 좀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전과목 개선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법과 정치나 경제 쪽으로 조금 모이는 경향이 있고 3학년 한국지 동아시아사가 개설이 됐다고 하네요. 요 지금 학생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으로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남권 일반고들의 약간 특성이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수능형으로 내서 좀 익숙해지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하고요. 일부 서술형에서는 하지만 심화문항도 나온다. 그래서 뭐 등급 컷, 그러니까 사회탐구 뭐 어느 과목이면 등급이 잘 나오냐 이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라고 졸업생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탐구인데요. 1학년은 못합니다. 통합과학도 이제 그 만만치 않다. 이유는 뭐 과거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여기가 이제 과중이기 때문에 많이 넘은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여기서 이제 본인이 뭔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1, 2등급 따는 것이 뭔가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이해 중심, 문제 유형 파악을 좀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문화생들이고 3학년 때는 2과목 정도 이제 투 과목을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요걸 많이 좀 강조를 했었는데 폭발적인 진도에 허덕거리는 경우가 있어서 선행이나 추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신 준비로 들어간다면 평가원 기출 관련 독서 활동을 추천을 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강남 쪽은 일반고들이 독서 활동이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다른 일반고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책 독서를 활용한 활동들 수행평가에는 반드시 일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대가 요새 워낙 선호되니까 의학과를 가는 트랙이냐 공대 가는 트랙이냐 뭐 보통 이과는 크게 이 두 트랙이죠. 그래서 선택 과목들이 뭐 생명화학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뭐 물리 중심으로 갈지 이런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지망할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는 이제 그 투 과목이 권장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수능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투 과목 선택은 케바케고 그다음에 그냥 투 과목 선택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다 그죠? 또 서울공대 갈 거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는 수시에 반영이 안 돼서 특히 자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국영수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비문학, 문법 그리고 이제 화자 이제 이런 식의 비중이다.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스타일 출제 이제 경교고는 뭐 강남 일반고에서 어쨌든 뭐 단대북으로 보시면 되고 수능 스타일 출제라는 얘기는 특히 좀 많이 강조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내신 투기 자잘한 암기 문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다수 일반고에서는 내신 잘하는 친구랑 그 수능 잘하는 친구 격차가 벌어지는데 경기에서 그런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독해력, 문법 충분한 시간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100점도 가능하다. 아까 이제 보셨죠? 표준 편차 벌어지는 거.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집중하는 공부법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 문법은 예인데 모두 고르시오. 서술형 문제도 출제될 변별력이 없다. 이 생각보다 문법이 중학교 문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잡고 오기를 권하는 편이고요. 수능 시험과는 상대적으로 연기가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수학은 이제 매우 어렵다. 그리고 뭐 일반고지만 뭐 과중이죠. 어쨌든 그래서 휴먼 중독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수학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만큼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겠죠. 네, 어쨌든 아까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는 수학 편차가 한 자릿수입니다. 그만큼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고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줄이는 답이다. 그래서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몇 명만 풀 수 있는 그런 극한의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많은 문제 풀면서 이제 그런 건 버리고 실수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부담 노트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었고 요걸 이제 알려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3등급으로 출발을 했는데 점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그 표준 편차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부터는 내신을 버리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4등급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1, 2, 3등급이 결국 이제 그 싸움이다. 공부 좀 하면 3등급이고 진짜 열심히 하면 이제 1등급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국어나 수어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암기로 시작해 암기로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잘 살피고 문법 문장을 잘 봐라. 그리고 이제 객관식은 어법 문제, 어휘 문제, 내용 일치 문제. 이 어법은 사실상 암기 문제다. 그러니까 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주어졌던 텍스트 암기 문제가 많고, 어휘는 평소 단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엔터님이나 슬러닝까지 암기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내용 일치 문제는 3, 4의 도구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뭔가 약간 강남 일반고 강남에 있는 유명 문화고 내신답지 않게 변형 출제가 없고 본문 그대로 출제가 가능하다. 출제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어휘 어법 그래서 언스크램블 문항이라는 이게 뭔가 했더니 무작위 날된 어휘를 한국에서 나열하는 문제 같은 게 나온다. 요거는 제가 다른 학교에서 보지 못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고 여기에 이제 배점이 6점이 돼 있고 선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은 1, 2등급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교과서 2-3개의 단원과 모의고사 지문 20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국영수사과 전반적인 교과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국어인데요. 제2국어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교 학점 때 본격 출시가 됐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과목들이 이제 열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새 뭐 프랑스어 독일어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은데 여전히 이 학교는 그 프랑스어 독일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를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뭐 거의 몇십 년 만에 독일어 선생님은 경기고가 뭐 채용했다. 요새 서울 시내 독일어가 거의 없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기사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임원활동은 뭐 하는 게 좋냐, 회장 되려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보죠. 독서 멘토링 회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토론과 독서 역할을 분담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할 일은 많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면 무조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독서 멘토링 활동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약간 그 예전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자율 동아리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 정도고요. 이제 뭐 동아리 한 2장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임원이 그냥 가성비 면에서 입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교 임원을 해야 되느냐? 전교 임원은 뭐 해서 나쁠 건 없죠. 본인이 다른 활동에 내신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뭐 사실 학급 임원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애써서 일부러 입시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아리고요. 인기 많은 동아리는 화학부와 수학부였고 문과의 경제부였다. 네, 그래서 경제부는 당연히 뭐 문과에서 경영경제 인기가 있으니까 좋을 거고 수학도 뭐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영재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원하는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학생도 얘기를 하지만 뭐 동아리 자체로서 그 학생이 뭐 가점을 얻거나 마이너스 얻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 친구는 요걸 같은 친구 같은데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독서 멘토링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는 지금 자율동아리가 사실은 이제 생기부에 자세하게 기재를 못하게 됐고 아마 지금 2학년 때부터는 빠지는데 이제 요게 약간 형태가 변경돼서 이제 창체 쪽에 다른 형태로 기재를 해주시긴 해주세요. 예전만큼 자세하게는 안 쓰지만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새 뭐 스터디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좀 바뀌었죠. 네, 방과후 수업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방과후 수업은 유난히 그러니까 보통 좋은 평들을 안 해주긴 하거든요. 뭐 특목고건, 자사고건, 일반고. 근데 특히 제가 어쨌든 그 인터뷰 대상으로 만난 친구들은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는 정말 뭐 듣지 않았다고 하거나 들어서 별로 얘기할 게 없다 그래서 가장 좀 제가 이 시리즈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목요별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좀 안 좋은 평을 줬던 것 같아서 뭐 특별히 따로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순환이 되셔서 아마 이제 요 지금 제가 인터뷰했던 친구들은 한 3, 4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중3들하고는 그 친구들하고는 조금 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별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회나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경시대회, 국영수, 교과 관련 경시대회는 사실 준비할 방법이 많이 없죠. 뭐 단기간 준비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 뭐 수학 UCC 대회, 요거는 수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연관돼 사람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는 내용 주시면 그것을 요구한다. 이때 내용은 수학 내용이 중요하고 UCC는 되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기술적으로 뭐 UCC를 뭐 그런 테크니컬한 걸 완성도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뭐 수학을 잘 못해도 상을 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 그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림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메이저한테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진로와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죠. 드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학교로 치자면 뭐 진로 활동 보고서 이런 거 해당되고, 실제로도 이제 수상 실적에도 들어가지만 이 컨텐츠를 가지고 아마 이제 생기부 중에서 진로 파트를 써주십니다. 이거는 지금 고1,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 실적이 대학의 대부분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1과 고2 등은 아예 그냥 대회를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그러니까 수상을 하면 수상 실적은 대학으로 안 넘어가도 그 활동한 내용 자체는 생기부 어딘가 써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회를 너무 버리시면 안 되고요. 경기고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다른 어떤 사립 고등학교에 비해서 공립고등학교 때문에 이제 생기부 기재사항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엄격하시고 매뉴얼대로 하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서운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수상 실적이 빠지니까 상 탈 필요 없어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생활기록부에 뭔가 좀 들어갈 여지를 만들려면 대회 같은 것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참여하실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표면은 이야기는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대회였다. 그 다음에 독서 탐구 쓰기, 모의의 테드 강연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 계속 강조되지만 책을 읽고 관련 주제에 대해 고민이나 떠올린 주제를 자유롭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그 또 일부 오해하시는 게, 그 지금 독서 항목이 빠지잖아요. 빠졌잖아요. 고1, 고2 같은 고3까지만 남아있고. 근데 그 독서 항목은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이미. 왜냐하면 뭐 저자, 뭐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만 써 있는 거 가지고는 학생에 대한 뭐를 알 수가 없고, 또 이 책을 읽고 뭐 강연을 했는지 보고서를 썼는지 아니면 뭐 다른 탐구 활동을 했는지,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뭐 그게 창체가 됐던 세특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었냐 안 읽었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서는 이제 뭔가 발표에서 이제 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상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상이 대학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산의 기록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렇게 수상을 했을 때 그나마 뭐 생기부에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가능성은 사립학교나 입시 친화적인 학교는 거의 100% 해주시고요. 이제 이런 공립학교들은 약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뭐 수상이 없다, 대회 참여 안 한다면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시를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이런 대회나 프로그램들을 유의미하고요. 경기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대회들 자체는 뭐 어지간한 특목 자사와 겨뤄서 밀릴 게 없을 만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융합제 아카데미, 창의대 아카데미 1, 2, 3, 7 이렇게 어쨌든 계속 책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문이과 공통의 활동들이다 하는 거고요. 자, 봉사활동 가겠습니다. 봉사활동도 지금 교내 봉사, 학교 생활을 통한 봉사가 아니면 이제 기재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이건 역설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관이 그만큼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는 이제 의치안이나 그다음에 뭐 의치안 사범대학 사회복지학과 이런 데 가시려는 경우에는 그래도 봉사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학교에서, 여기는 이 친구는 1365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그 봉사활동 매칭시켜주는 그런 이제 전화번호고요. 학교의 봉사 동아리나 봉사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약 의치안 사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생각하신다면 기록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5학기 100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정도는 좀 힘들 것 같고,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한
한 학기 10시간 기준에서 5학기 50시간 정도. 그게 이제 원래 연대에서 감점이 없는 최소 기준이었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채워나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필로그인데요. 그럼 이 경기고를 오려던 친구에게 뭔가 하려는 말이 있냐. 자, 했더니 실패 몇 번 했다. 그러니까 실패 몇 번 했다는 건 뭐 대학을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뭐 어느 한 학기나 중간기 말고 하나를 뭔가 망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게 결국 결과론이니까 좀 낙천적일 수 있는 건데 10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수시를 조금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친구들은 학생들은 10번이나 잘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10번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따기 쉬워진다.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하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3등급 안 되면 진짜 공부 안 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보통 1학년 때 내신이 안 나오면 나는 정시를 할 거야. 그리고 정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냥 놀거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가서 정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내신 1학년 올라서 따기 쉬운 면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최상위권에게 몰아준다든가 뭐 이런 약간 보통 학종에서 얘기되는 그런 부패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고등학교의 그런 다른 전통도 있을 거고요.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또 공립학교고 또 강남에 있으니까 이럴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이런 수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정도가 일단 여기 선배들 인터뷰를 좀 정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들이 있으면 채팅창을 좀 주시고요. 제가 이런 설명회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보신 게 매월 1주차 진행하는 졸업생 신문 10답이었고요. 아마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생기부 관련된 작성 시즌2에서 아마 다시 좀 진행을 할 거고 스카이 독서 노트는 독서만 집중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독서 활동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펙과 면접은 전형별로 합을 좀 따져보는 거고요. 연대 UIC, 뭐 여기 뭐 하스, UD, ISD 좀 다양하죠. 아직 생소하시기 때문에 좀 재학생들 같이 진행을 설명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뭐 자소서, 그러니까 고3들은 자소서고 이제 앞으로 자소 없어지겠지만 여기에 이제 가장 시그니처 활동들이 써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했나 좀 미리 파악하시는 면에서 자소서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아마 밴드 통해서 오늘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 입시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 제 왼쪽에 있는 송행김 에듀 큐레이션 여기 가입하시면 뭐 지나간 설명 영상도 보실 수 있고 자료도 다양하고요. 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아직 가입 전이시면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요 설명엔 주로 중3, 중2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제가 일단 고입과 관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고도 이제 어디 갈지도 고민들 점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60분 동안 좀 같이 말씀 듣고 정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소서, 뭐 면접 필요한 학교라면 이렇게 90분 2번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아까 이제 제일 앞쪽에 제 연락처 있었는데 그쪽으로 좀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콜백을 드려서 진행을 하고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휴일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특별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